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 사회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는 자연스럽게 진통이 따릅니다. 특히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상충하거나 이해를 침입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발이 커지게 됩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것을 수용함에 있어서 저항이 무척 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 무척 더딥니다. 다른 나라가 다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그 목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 타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두고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그냥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실험, 새로운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타다가 무엇인가?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쇼카 대표의 자회사인 VCNC가 2018년 10월에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타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유사 택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서비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는 다른 사람의 차를 잠시 빌려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택시 주인이 분명합니다. 택시 기사분이 주인입니다. 혹은 택시 기사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주인입니다. 그래 택시 기사는 라디오 채널권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원하는 그런 노래를 크게 틀어놓더라도 승객들은 그냥 입을 다물거나 좀 줄여주세요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 주인이 택시 기사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타인의 간섭이나 접촉을 싫어하는 언택트 시대는 택시 타는 일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 자신도 택시 타는데 상당히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정확한 기능은 기사 포함 렌트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종의 기사 딸린 렌트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내 차를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타다와 차량 렌트를 하는 동시에 운전기사를 잠시 빌려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타다 서비스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기사가 조용조용하고 채널권을 행사하거나 말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바로 승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타다 측과 택시업계 측의 의견은 상당히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시장에서 출시되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사 포함 렌트카 업체와 자신들은 동일하다. 다만 범위가 다를 뿐이다. 관련 시행령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서는 렌트카와 동시에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택시업계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편법이고 불법 서비스란 것이죠.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위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7월 17일에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연간 268억 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에 대한 비난이 세차게 일자 검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에다가 타다 기소에 대한 사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청와대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표를 의식해서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서 아예 타다를 불법화시키는 타다 금지법, 일명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여당의 박홍근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내게 됩니다. 이번 법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아예 승합차 부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특정 사업가가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타다 서비스는 2018년만 하더라도 적자 규모가 150억이고 2019년도에 300억 이상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와 맞붙어서 타다 논쟁이 가열되니까 신규 투자도 유입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타다 금지법만으로 타다 서비스가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때는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택시업계가 반발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타다 서비스 도입에 격렬하게 반발한 사람들은 타다는 테크 혁신이 아니라 단순한 택시 회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는 테크 혁신인지 그 다음에 공유 경제인지 아니면 4차 산업의 응용 사례인지 이런 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혁신을 누가 평가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을 때 그것이 혁신인지 아닌지를 누가 공무원이 판단하느냐, 검찰이 판단하느냐, 아니면 고객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타다 서비스 가입된 사람들은 140만 명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혁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또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혁신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설령 혁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고객들이 140만 명을 선택했으면 그것은 혁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뉴욕에서도 우버는 혁신이 아니고 그냥 유사 택시업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버와 같은 그런 유사 택시 서비스 혹은 공유 서비스가 실험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택시 운전사가 아니고 택시 업계였습니다. 맨하탄의 택시의 타이틀값, 우리 돈으로 권리금입니다.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우버가 등장하기 전에 100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10억 원이 2억 3천만 원, 20만 불, 5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큰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항상 미국은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디 한번 실험해보자, 얼마나 좋은가, 이런 자세입니다. 결국 시장과 소비자가 수용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거라는, 또 사회적인 어떤 혁신이라는, 도전이라는 그런 가치를 미국 사회는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죠. 아마도 타다 금지법이 이렇게 실시가 되면 거의 확실한 것은 타다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떤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새로운 것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실험을 인정하는 것이 인색해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소수에 시작되지만 이미 기존 질서를 장악하는 다수는 그런 소수의 파괴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더 발전하려면, 더 성장하려면, 더 나아지는 사회로 가려면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혁신인지 창조인지를 결정한 것은 소비자이지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기존의 업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